교재는 236페이지 2023년 전산회계 운용사 실기시험 제1회 모의 문제. 모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데이터 다운로드는 LGU 플러스 웹하드 사이트, 즉 웹하드 co.kr로 접속하신 후 나눈 클래스의 아이디인 클래스 1234 패스워드 1234를 입력하여 로그인합니다. 게스트 폴더 안으로 들어가셔서 2023년도 데이터 및 자료, 전산회계 운용사 2급, 전산회계 운용사 2급 데이터 exe 파일로 되어 있는 거 다운받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G 파일로 되어 있는 거 다운받으셔서 복구하셔도 됩니다. 바탕화면에 다운로드 받은 전산회계 운용사 2급 데이터 exe 파일을 더블 클릭하셔 실행하시는데 이때 더블 클릭하기 전에 프로그램 안에 혹시라도 내가 입력한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 반드시 백업 해 놓으시고 더블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더블 클릭을 하시면 자동으로 압축이 풀면서 덮어쓰기가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입력되어 있던 데이터는 없어집니다. 자, 자동으로 데이터가 복구되면 New S 플러스 실무교육 프로그램이 실행이 됩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회사 코드 제1회 주식회사 두준전자로 선택하신 후 로그인하여서 1회 모의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New S 플러스 실무교육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전산회계 운용사 2급 데이터인 R집으로 되어 있는 exe 파일을 실행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행하면 프로그램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회사 코드에 검색 툴 누르셔서 제1회 주식회사 두준전자로 로그인 하겠습니다. 항상 문제를 푸시기 전에 회사가 제1회 두준전자인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원하시는 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첫 번째 문항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산회계 운용사 2급은 두 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1은 재무회계 파트고요. 문제 2는 원가회계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재무회계 파트의 지시사항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두준전자의 거래자료이며 회계연도는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첫 번째, 다음 제시되는 기준 정보를 입력하시오. 4점짜리가 되겠습니다. 신규 거래처를 등록하시오. 각 1점씩입니다. 그래서 하나 입력하면 1점, 두 개 입력하면 2점이겠죠. 회계 모듈에 거래처 등록입니다. 클릭. 거래처 등록을 메뉴를 이렇게 찾지 않고 여기에서 거래처라고 두 글자만 치셔도 거래랑 관련된 메뉴가 몽땅 다 조회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선택하셔도 됩니다. 하나는 재무회계 파트고 하나는 물류관리, 즉 물류관리에 있는 거래처 등록과 회계관리에 있는 거래처 등록은 동일하게 작용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거래처 등록 가겠습니다. 하단에 거래처 코드는 01105입니다. 01105 오타 나지 않도록 조심해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전자 가로주 카이전자 주식회사 사업자 등록번호는 11081232336 그리고 엔터로 움직이는 거 잊지 마세요. 김일애 자, 지금 매입처와 매출처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처 2번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네, 0번 사용으로 해주시고요. 매입으로 바뀝니다. 업태, 제조, 도매. 그런데 여러분 끝에 깜빡깜빡 하는 거 보이세요? 자, 이 상태에서
엔터를 치면 다음으로 넘어가지만 마우스를 움직이면 저 몇 자가 저 멀리 도망갑니다. 휘릭 하고 날아가요. 그때 반드시 엔터 치세요. 종목은 전자제품. 정말 그러는지 지금 이 상태에서 제가 마우스 움직여 볼게요. 오, 품자. 정말 사라졌죠? 그래서 반드시 입력하실 때 엔터 친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더 이상 입력할 게 없습니다. 이렇게 입력하면 몇 점? 1점. 전산회계 운용사는 부분 점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잘못 치거나 오타가 생겼을 때는 무조건 틀리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거 하기 위해서 조금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수호전자네요. 02005 수호전자 가로 열고 주식회사 가로 닫고. 예, 저는 지금 한쪽에는 마이크를 들고 있고 한쪽에는 즉 오른손으로 치다 보니까 여러분보다 좀 늦게 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미리 쳐놓으시고 기다렸다가 저랑 답을 맞춰보세요. 이번에는 매출처. 네, 맞습니다. 매출처. 사용 여부는 반드시 사용. 업데 쪽으로 오시고요. 제조. 엔터. 전자제품. 엔터. 자, 시스템 날짜 올라오는 거, 거래 시작일은 시스템 날짜 올라오거든요. 요거는 상관하지 마시고 그냥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입력했습니다. 우리 2점 맞았어요.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다음에 신규 상품, 품목을 등록하시오. 2점입니다. 자, 상품을 등록하는 건 재고자산 수불부를 작성을 할 거예요. 즉, 물류관리라는 메뉴를 이용해서 우리가 재고자산 수불부를 작성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용되는 상품의 품목을 등록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물류관리 모듈 오시고요. 품목 등록은 기준정보관리에 여기 있습니다. 클릭. 품목 구분은 상품입니다. 상품 5005 전자레인지 B 한 칸 띄고 영문자 대문자로 치세요. 39 여기도 반드시 엔터. 기준 단위는 2A예요. 기준 단위 2A라는 것은 그렇죠. 이거부터 재고 단위까지를 다 쳐주셔야 됩니다. 자, 영문 놓고 대문자로 2A 이렇게 직접 치셔도 되고요. 아니면 단위 등록을 여길 통해서 단위 등록을 해놓고 불러내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냥 2A 복사해서 붙여넣기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시는데 조심해야 될 것은 여기 환산 단위입니다. 이 환산 단위를 0으로 하게 되면 나중에 재고자산 수불부가 작성이 안 돼요. 이 재고 환산 단위는 재고 단위를 기준으로 입고 단위가 무엇이 들어왔느냐에 따라서 환산 단위가 바뀌게 됩니다. 만약에 입고 단위가 박스라고 봤을 때 한 박스에 20개가 들어왔다. 그러면 재고 환산 단위는 그렇죠. 20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쓸 때, 고를 때 사용되는 게 환산 단위가 되겠습니다. 환산 단위의 기준은 재고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부터 8번까지를 몽땅 다 기준 단위인 EA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하시고 사용 여부 반드시 이어. 그러면 몇 점? 2점 맞았습니다. 두 번째, 다음 거래를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로 입력하시오 하면서 각 4점이고요. 16점입니다. 그러면 총 몇 문제? 4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단, 채권, 채무 및 금융거래는 거래처 코드를 입력하고 각 문항별 한 개의 전표 입력으로 입력한다. 즉 전표를 두 개로 나눠서 입력하지 말고 하나의
분개로 처리를 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개 전표로 입력할 거예요.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상품을 매입하고 상품을 매출하고 판매했을 때 반드시 재고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물류관리 파트에서 입력을 하고 매입 매출 전표로 이동을 시키셔야 됩니다. 바로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7월 6일 상품을 매입하고 매입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다. 자, 전자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대금 중 1,000만 원은 당좌예금 시티은행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하다. 즉 1,000만 원은 당좌예금 통장에서 보냈고요.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습니다. 자, 그럼 얘 외상이 외상 매입금이 되는 거죠. 그러면 누구한테 팔았냐? 팔은 게 아니에요. 매입이니까 사갖고 왔죠. 누구한테 사왔냐? 보니까 공급자가 기광전자 주식회사예요. 우리 회사는 두준전자죠. 우리 회사가 기광전자 주식회사한테 물건을 사왔습니다. 즉 재고자산을 사왔어요. 근데 뭘 사왔냐? 전자레인지 A와 전기밥솥을 사갖고 왔습니다. 그럼 이 재고자산에 대해서는 수불부를 작성하기 때문에 반드시 입고 입력을 통해서 전표를 추가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프로그램으로 오는데 얘를 살짝 좀 바꾸겠습니다. 자, 물류관리 오시고요. 입고 입력입니다. 상품을 매입했죠. 그래서 입고 입력 클릭. 날짜는 7월 6일 세금계산서에 즉 전자세금계산서에 나와 있는 작성일자를 기준으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밑에 있는 공급한 날짜가 아니라 작성일자 기준입니다. 그래서 7월 6일 건별 과세가 되겠고요. 왜? 건당 세금계산서 발급받았죠. 그래서 건별 과세. 교육용 프로그램에서는 지금 건별 과세만 나와 있는데 실제로 사용할 경우에는 일괄 과세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금계산서를 우리가 주문을 해서 받을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외상거래로 하고 있다가 즉 거래명세서에 의해서 거래를 하고 있다가 한꺼번에 말일 날짜로 일괄 발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괄 발급을 많이 사용하는데 지금 우리 교육용에서는 건별 과세밖에 없어요. 그래서 건별 과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가 있는 거래다. 그러면 과세. 영세율 세금계산서다. 그러면 영세. 계산서다. 그러면 면세가 되겠죠. 불공은 그렇죠.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그리고 수입은 수입 수입 세금계산서. 그리고 카가가 있어요. 카가는 그렇죠. 세금계산서 대신 뭘 받은 거예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영수증 받은 거고요. 현금 영수증은 현과. 요건 과세품, 면세는 부가세가 없는 거. 요때 이제 선택하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건별과세. 거래처는 F2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다가 기광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엔터. 그러면 기광이라는 글자로 되어 있는 거래처는 몽땅 뜹니다. 확인. 지급구분은 우리가 당좌 예금에서 이체도 했고요. 그 다음에 외상도 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했죠. 그렇기 때문에 혼합입니다. 혼합. 4번 혼합. 상품 사갖고 왔고요. 품목 코드는 F2 또는 더블 클릭하세요. 전자레인지 A입니다. 수량은 100개. 25만원. 상품 또 하나 사왔죠. 전기밥솥. 10만원. 그래서 합계 금액이 3,850만원이 제일 먼저 외상란에 있습니다. 이 중에 우리가 당좌예금 통장에서 이체시켰죠. 그래서 여기 예금란 수표를 발행했다. 그러면 여기 수표란에다 입력을 하는 건데 지금 계좌에서 돈을 보냈어요. 그래서 예금란입니다. 1,000만원. 그랬더니 외상이 2,850만원.
요거는 외상 매입금, 얘는 아마 보통 예금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금란에 이렇게 기록을 하신 후 끝이 아니죠. 체크해 주시고요. 전표 추가, 전송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자, 전송이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그러면 상단에 보시면 전송되었다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회계 탭으로 오셔서 메인 매출 전표 입력 클릭. 7월 6일. 그러면 입고 입력을 통해서 전표가 넘어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전자레인지 A라는 거는 외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A 외에도 다른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거래 키를 열어보면 전자레인지 A와 전기밥솥이 입고 입력을 통해서 들어왔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하신 부분은 전자세금란입니다. 지금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받았죠? 그래서 여기를 0번은 삭제, 입력하지 않을 때, 즉 종이 세금 계산서 받았다. 그럼 입력 안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부분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하는 기관들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웬만한 기업체들은 다 발행합니다. 그래서 체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1번 전자입력. 빌 365 이사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입력을 안 하고요. 외부 전자세금 계산서인 경우에는 1번 전자입력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다 1번이라고 쳐보세요. 그랬더니 전자입력 들어왔죠. 하단의 분계 부분을 꼭 보셔야 됩니다.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단의 분계 부분을 봤더니 차변의 부가가치세 대급금 350, 상품 3,500만원 들어왔고요. 보통 예금으로 들어왔는데 이 보통 예금을 당좌 예금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당좌 예금으로 바꾸겠습니다. 당좌라고 두 글자 쳐주시고요. 바꾸셨나요? 반드시 거래처도 은행 코드 넣어주셔야 되죠. 그래서 이 은행 여기 기광전자를 시티은행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랬더니 파란색이 됐어요. 이 파란색은 상단에 있는 거래처, 즉 공급처명과 다르다라고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됐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라 라는 의미로 거래처가 다를 경우에는 파란색으로 뜹니다. 자, 그래서 하단 부분에 보통 예금을 뭘로 바꿨어요? 당좌예금으로 바꿨고 거래처를 시티은행으로 수정했습니다. 이렇게 수정하게 되면은 4점 맞게 됩니다.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7월 18일입니다. 상품을 매출하고, 상품 매출했습니다. 그러면 출고 입력을 통해서 전표를 전송시킬 겁니다.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다. 자, 전자 체크해 줘야 되죠. 일부 금액 중, 그러니까 대금 중 일부는 전자어음, 어음번호 쭉 있고요. 발행인 파란전자 주식회사네요. 지급은행은 하나은행으로 받다. 자, 파란전자니까 공급받는 자가 파란전자네요. 그럼 우리 회사는 아니죠. 우리 회사는 여기 두준전자예요. 그럼 우리 회사가 아니니까 매출을 했으니까 거래처로부터 어음을 받았구나. 그러면 얘는 받을 어음이다 라는 거를 캐치하고 이렇게 어음 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F3이라는 키를 이용해서 자금 관리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자, 7월 18일 날 소형 냉장고와 전기밥솥을 팔았네요. 그리고 어음으로 3천만원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외상입니다. 그러면 외상 미수금은 외상 매출금이 되고 어음은 받을 어음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풀어볼게요. 자, 물류관리에 이번에는 출고 입력입니다. 날짜는 7월 18일 건별 과세고요.
거래처는 파란전자죠. 파란이라고 두 글자만 치겠습니다. 없네요. 제가 뭘 잘못 쳤나요? 네, 제가 입력을 잘못했네요. 파란전자 나옵니다. 선택해 주시고 이번에는 수금 구분을 해 주셔야 돼요. 수금을 외상도 있고 어음도 받았죠? 혼합입니다. 4번 혼합. 자, 상품 더블 클릭 또는 F2 소형 냉장고 수량은 100개 50만원. 자, 상품 전기밥솥 50개 20만원. 하단에 어음란입니다. 즉 수금을 어음을 했으니까 어음란에 3천만원 입력해 주세요. 그러면 3,600이 외상 매출금이 되겠죠. 여러분 플러스키 누르면 공색에 올라와요. 그래서 그거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체크 그리고 전표 추가 전송까지 하셔야 돼요. 자, 완료되었습니다. 여기서 전송을 했는지 꼭 확인하신 후 메인 매출 전표 회계 모듈에 있습니다. 클릭. 메인 매출 전표 7월 18일. 그런데 왜 위에 있는 메뉴바를 이용하지 않고 모듈을 열었습니까? 라고 하는데 교육용에서는 이 모듈이 잘 안 맞으면 에러 메시지가 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위에 있는 상단에 열려져 있는 메뉴를 활용하셔도 되는데 간혹 가다가 프로그램이 튕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자기 모듈에 있는 메뉴바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소형 냉장고 외에 해갖고 출고 입력을 통해서 전표가 넘어왔다라는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자, 전자세금 계산서니까 그렇죠. 반드시 1번 입력해 주셔야 되고요. 하단에 분계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예수금, 상품 매출, 외상 매출금까지는 건드실 필요가 없어요. 다만 받을 어음은 어음 번호를 입력해야 되죠. 어음 번호는 여기 적요 앞에 코드에다가 F3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자금 관리를 열 수 있는 창이 열립니다. 그런데 생각이 안 나. 키가 뭐였지? 그러면 기능 모음을 열으셔서 자금 관리 여기 있습니다. 이거 클릭하셔도 돼요. 그래서 생각이 안 날 때는 기능 모음을 열어서 자금 관리 키를 꼭 누른다. 그런데 이런 거는 좀 외워두시는 게 편리하시겠죠? 그래서 F3 키입니다. 자, 어음 상태는 처음 받았으니까 보관이죠. 어음 종류는 무슨 어음? 전자어음입니다. 그래서 어음 종류를 눌러서 여기 6번 전자로 하셔야 돼요. 왜 전자로 하시죠? 라고 했을 때 전자를 안 하면 자릿수가 틀립니다. 일반 어음은 앞에 한 글자 한글로 두 자가 되어 있고 8자리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에 전자어음은 20자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자리가 넘어가게, 즉 8자리가 넘어가잖아요. 그럼 입력이 안 됩니다. 그때 반드시 어음 구분은 뭘 한다? 전자로 한다. 그리고 어음보험 오타 나지 않도록 잘 입력하세요. 081-2023-0718 2023-10183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자주 보니까 이거를 쉽게 보는데 여러분은 이렇게 한자 한자 짚어가면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수냐 타수냐. 자수는 거래처로부터 직접 받았으면 자수. 그런데 거래처로부터 다른 거래처의 어음을 받았다. 그러면 배서해 주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타수가 되겠습니다. 자, 파란전자로부터 직접 받았어요. 왜? 여기 발행인이 파란전자 주식회사니까. 자수입니다. 발행일은 2023년 7월 18일, 즉 거래일에 발행일을 넣어주면 되시고요. 만기는 2023년 10월 18일입니다. 지급은행은 여기 하나은행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F2 눌러서 하나은행 선택해 주세요. 만약에 하나은행이 없다. 그러면 거래처 등록에 금융거래 탭에서 은행 등록하고 오셔야 됩니다. 자, 닫기.
그러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받으러 온 관리가 되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어음의 번호와 만기일자가 돌출이 됩니다. 은행 등록 어떻게 하냐고요? 네, 여기 상단에 있는 거래처 등록 열겠습니다. 거래처 등록은 회계 탭에도 있고 물류관리 탭에도 있죠. 그래서 상관없어요. 금융으로 와서 여기 기능 모음에 은행 등록 여기 있습니다. 여기다 입력하고 오시면 돼요. 코드는 상관없고요. 네. 그래서 뭐 순서대로 입력하면 3번에다 입력하시면 되겠죠. 여기다 입력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까지 완성. 근데 얘를 다시 열고 싶다. 그러면 F3 누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문제 풀어봤습니다. 세 번째, 7월 20일 상품 전자레인지 A 10개를 청해전자 주식회사에게 판매하고 대금은 신한카드로 결제받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하다. 판매를 했는데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게 아니라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했네요.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카드고요. 청해. 가맹점이 두준전자죠. 그래서 매출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공급가액은 160만원. 그런데 몇 개? 10개입니다. 자, 그러면 입력 한번 해볼게요. 날짜 여기도 있어요. 자, 물류관리 오셔가지고 이번에도 판매했죠. 출고 입력입니다. 7월 20이고요. 이번에는 건별 부가가치세가 있는 거니까 카드 과세죠. 그래서 건별 카과 여기 7번입니다. 건별 카과 이렇게 눌렀더니 신용카드 등록하래요. 네, 등록합니다. 도움표 열어서 신한카드 여기 신한카드죠. 신한카드 확인. 거래처는 신한카드 치시면 안 돼요. 청해한테 팔았어요. 자, 청해라고 두 글자 치세요. 청해전자. 수금구분은 그렇죠. 카드. 네, 카드입니다. 상품이고요. 품목 코드는 전자레인지 A입니다. A 10개. 단가는 160만원 나누기 10 하니까 16만원이죠. 16만원. 그래서 총 176만원의 공급대가가 형성이 됐어요. 그러면서 하단에 어디에 지금 기록이 됐어요? 카드란에 기록이 됐습니다. 자, 체크하시고 전표 추가 전송까지 해주십시오. 자, 전송인 거 확인했으니까 회계 모듈 또는 회계 탭에 오셔서 매일 매출 전표 7월 20입니다. 유형 카가로 들어왔고요. 세금계산서 전자 아니에요. 얘는 빈 공간으로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 카드로 되면서 외상 매출금에 누가 걸려요? 신한카드가 걸렸습니다. 혹시 만약에 여기가 외상 매출금이 아니고 미수금이다. 그러면 여기를 2번 외상으로 하셔서 외상 매출금에 신한카드 이렇게 걸리도록 반드시 수정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마 시험 볼 때는 외상 매출금으로 돼 있을 거예요. 자, 요것만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매출 전표 수정한 게 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출고 입력에서 제대로 입력을 하고 오면 매일 매출에서 필요한 것만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7월 22일 영업부 직원의 회식. 자, 영업부 회식.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다. 재고자산을 사고 판 건 아니죠. 그래서 물류관리 탭으로 가지 않고 이 같은 경우에는 바로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할 겁니다. 자, 7월 22일 날 지출 증빙으로 했기 때문에 경비 처리가 가능하고요. 영업부 직원이니까 800번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22만원
어디서 먹었냐? 일미락에서 먹었네요. 자, 그러면 전표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회계 탭에 매일 매출 전표 입력 7월 22일입니다. 자, 유형을 누르면 이렇게 과세냐, 영세냐, 면세냐, 매출 쪽이 있고요. 매입 쪽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수증 발급받아 온 거죠. 그래서 매입 쪽에서 보시고요. 현금 영수증입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과예요. 61번 선택합니다. 자, 선택해 주셨나요? 품명은 회식비라 그랬으니까 식대 또는 회식비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식대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식대로 가겠습니다. 여러분이 품명을 쓸 때, 즉 매입 매출 전표에서 품명을 쓸 때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그냥 간략하게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기록을 하셔도 됩니다. 수량 단가 없죠? 자, 공급가액을 치시는데 이때 주의할 점. 현금 과세나 카드 과세를 입력할 때는 반드시 공급 대가를 입력하셔야 쪼개집니다. 그래서 지금 공급가액에다가 총 거래 금액인 공급 대가를 쳐볼게요. 22만원. 그랬더니 쪼개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입력을 하시다 보면은 20만원 이렇게 칠 수 있어요. 그러면 얘가 쪼개졌죠. 쪼개지면 그냥 있는 대로 20만원, 2만원 바로 치세요. 치셔도 됩니다. 거래처는 일미락. 아이고, 오타 났어요. 자, 선택해 주시고 현금 영수증이니까 전자세금 나누는 상관이 없습니다. 뭘로 지급했어요? 현금 1번 현금. 자, 상품이 나간 게 아니죠. 그러니까 상품을 사갖고 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얘를 뭘로 바꿔요? 복리후생비로 바꾸겠습니다. 자, 복리라고 두 글자를 치시면 500번대가 있고 800번대 있는데 영업부는 본사죠. 즉 사무직입니다. 그래서 800번대. 만약에 제조 공정, 즉 제조 원가로 들어간다. 그러면 500번대예요. 자, 800번대 선택하겠습니다. 차변에 부가가치세 대급금 2만원, 차변에 복리후생비 20만원, 대변에 현금 이렇게 분개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수정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기를 유형을 뭘로 써야 되는지도 체크. 자, 이렇게 해서 2번 문제, 4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